2013년 6월 2일 날 시행했던 소방관계법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1부 문제부터 보십니다. 위험물 강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험물 취급에 있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저장 취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보기에 1류, 4류, 5류, 6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험물 성상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게 쉬운 것 같아요. 자, 먼저 제1류 위험물 중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위험물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1, 2, 3, 4, 5, 6류 나오는데 1류는 뭐예요? 산화성 고체잖아요. 그죠? 산화성 고체. 근데 지금 이제 당장 가본에 1류 위험물 중에서 자연발화성 물품에 있어서는 할 것 같아요?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죠? 당장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렸고, 자연발화성 물품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3류죠. 3류는 이제 자연발화성, 그 다음에 이제 금수성, 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연발화성과 금수성,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의 접근,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가부는 1류가 아니고 어때요? 완전히 3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3류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이제 저장 취급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장 취급에서. 지금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했는데, 요거는 위험물이잖아요. 그죠? 위험물인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어떤 말이 들어있어요? 연소. 그죠? 화재 위험이거든요. 연소 또는 화재. 그래서 이 자체가 뭐냐면은 가연물질이에요. 가연물질. 그럼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연물질, 산소, 점화원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열,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공기하고 접촉해서는 어때요? 안 된다. 그런 얘기 납니다. 그래서, 열하고 공기하고 접촉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1류는 산화성 고체인데, 지금 보기는, 뭐예요? 3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하면, 되는 것 같고, 1번 하면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은 한번 봅니다. 납은 이제 사류 위험물인데, 사류는 뭐예요? 사류는, 인화성 액체죠. 그죠? 인화성 액체. 그래서 사류. 사류는 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전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료도 마찬가지로 열 가면 안 된다. 그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액체잖아요. 액체인데 우리가 연소가 될 때 액체가 바로 연소 반응이 일어나요? 그거 힘들어요. 굉장히. 액체 자체 연소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그럼 액체가 산소하고 결합하는 산화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액체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기체화 되어져야 돼요. 기체화.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어진 것을 뭐라 그래요? 전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전기. 그래서 전기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함부로 전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된다. 전기가 되면 어때요? 바로 산소하고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어떤 게 있느냐. 액체 상태일 때 액비중. 액체 상태일 때 무게를 나타낼 때 물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물보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래서 항상 물 위에 떠요. 그죠? 물 위에. 그 다음에 이게 전기 상태로 되었을 때 전기 비중요. 전기 비중은 공기하고 비교했을 때요. 이게 더 무거워요. 그래서 공기 중에 확산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져요. 그래서 이놈은 액체 상태인데 원래 액체 상태로 있던 기체 상태로 있던 간에 항상 공기하고 어때요? 접할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점화만 탁 하면 어때요?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사류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나부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가보면 오류가 나오는데, 오류는 뭐예요? 자기 반응성이에요. 자기 반응성은, 여러분, 이 내부에 뭘 포함하고 있어요? 산소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만 가면 안 돼요? 열만 가면 안 되잖아요. 열만. 그래서 뭐가 나와요? 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죠?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위험물이다 보니까, 뭐 가면 안 된다? 열이 가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 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성질만 판단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 문제는 길지만은 대체로 이제 지문이 짧은 지문들은 문제 쉬운 문제예요. 지문이 짧은 것들은. 그 지문이 긴 것들은 어때요?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긴 말 속에는 어때요? 한 번씩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어때요? 굉장히 쉽게 답을 찾았어요. 예. 자, 육류는 산화성 고체인데 육류는 뭐예요? 산화성 액체, 그죠? 산화성 액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산화성 액체입니다. 그러면은, 육류까지 있는데 보기 4개에서 다 나왔고, 이류가 뭐예요? 가연성 고체죠. 이류가 가연성 고체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위험물의 각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인데, 나머지 필요한 사항들은, 그 밑에 이제 해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인류 같은 데는 해설해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거 물하고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자, 유리에 보면은 철, 금속, 마그네슘, 이것도 물이나 산하고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요런 게 문제로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문제로 될 가능성이 더 많고, 문제 더 잘 나와요. 더 잘 나오고, 요거는 쭉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방염이라는 말이 있어요. 방염인데, 요거는 이제, 화염의 확산을 막자. 이런 뜻이에요. 화염의 확산을 막자. 그러면 이제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화염은 연소를 전해줄 수 있는 거죠. 불꽃이 생기면은. 그걸 막아야지 어때요? 불이 더 이상 어때요?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염을 해야 되는데, 방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처리를 통해가지고 화학적 반응이 잘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염이고, 그러면 이제 이 방염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나오느냐? 방염 처리를 해야 될 대상이 어디냐는 거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어디냐는 거. 그 다음에 이 대상 중에서 방염 대상을 해야 될 방염 처리를 해야 될 물품이 어떤 거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방염을 할 때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방염, 성능,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요. 또 방염이라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방염 처리를 해야 될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방염 처리를 해야 될 대상 물품, 그 다음에 방염 성능 기준. 지금 우리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 방염 대상 물품. 뭐라고 나왔어요?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났습니다.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막,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이렇게 나오는데, 자, 거기 답은 뭐예요? 침구류죠, 침구류. 침구류인데, 이 방염을 해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내 장식물들이에요. 실내 장식물들. 실내 장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건물의 구조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부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부착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러지 않는 것들은 방염할 필요가 없어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이 붙으면 바깥에 얼른 내보내면 돼요. 내보내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설치가 되어 있거나 부착이 되어 있는 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방염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뭐가 있냐면 침구류,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소파, 이런 것들은 방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방염을 권장합니다. 방염 권장 물품이에요. 방염 권장 물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염을 하지 않고 방염을 권장하는 것들인데, 왜 그러냐? 요거는 설치가 되거나 부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들고 바깥에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권장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정답은 어때요? 다가 되는 겁니다. 다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침구류하고 의자하고 소파는 기본적으로 방염을 권장하는 건데,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은 해설 5번을 안 봅니다. 해설 5번요. 해설 5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자, 뭘로 만드느냐? 섬유나 합성수지류로 만들어요. 합성수지류. 자, 뭐냐면은 소파나 의자입니다. 소파나 의자가 있어요. 소파나 의자. 자, 여기도 뭐가 있어요? 소파나 의자가 있죠? 소파나 의자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소파 의자 있는데, 요거는 섬유류나 합성수지류를 만든 거예요. 자, 어디에 설치되는 거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1호 남목 및 같은 조 6호에 따른, 자, 뭐가 나오냐면 단란주점 영업. 단란주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유흥주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노래연습장. 그래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예요. 여기에 설치되는 소파나 의자인데 뭘로 만들었어요? 섬유나 합성 수지로 만든 소파나 의자는 뭘 해야 됩니까? 방염을 해야 됩니다. 방염을 해야 돼요. 방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염을 권장해야 되는 거, 침구류, 의자, 소파, 이거는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에 그러냐? 아니에요. 이것도 권장해야 될 장소가 정해집니다. 권장해야 될 장소가 정해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노유자 시설 같으면은 노인이나 또는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못 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방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권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소방관계법규들은 강제성을 갖고 있어요.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이 권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갖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정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지도라고 그래요. 행정지도. 이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노유자 시설에 두는 침구류, 소파, 의자는 방염을 권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 두는 섬유류나 합성수지를 만드는 소파나 의자는 방염해야 되고, 그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에 있는 소파나 의자는 방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나 의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방염을 해야 되는 경우, 방염을 권장하는 경우, 방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이 소파나 의자가 어떤 용도의 건물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어떤 용도냐, 그게 따라서 방염하는 경우도 있고, 방염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고, 방염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2번 문제에서는 이제 다음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2번 문제에서는 뭘 보느냐? 자,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해설 5번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단란주점에 두는 나무 의자는 방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죠? 단란주점에 두는 나무 의자는 방염 안 합니다. 방염 안 해요.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에 두는 가죽 소파는 방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어떤 거 합니까? 섬유류나 합성수지나 이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에 두는 플라스틱 의자는 어때요? 방염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단란주점에 두는 천소파는 방염해야 돼요. 그죠? 그런 말이에요. 조건이랑 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은 됐고요. 자, 이제 3번.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 중 노유자 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노유자 시설. 방금 이제 우리 방염할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노유자 시설.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 이렇게 나오는데,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는 것들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부 6가지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노인 관련 시설, 아동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그 다음에 6에 보시면은 그거 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결핵환자나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 이게 다 뭐예요? 노유자 시설이에요. 노유자 시설인데, 우리가 이제 뭐 노유자 했기 때문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건 다 알 수 있는데, 2호에 한번 보세요. 2호에. 아동 관련 시설에 보면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노유자 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도요. 다 노유자 복지시설이고, 병설 유치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유치원이 학교 내에, 초등학교 내에 설립이 된 유치원이 있어요. 병설 유치원. 그거는요, 노유자 시설이 아니고 교육연구시설이에요. 그거는 교육연구시설요. 자,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단박에 이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읽어보면 이제 될 것 같고, 거기 보면 정신의료기관이 나와요.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이 나오는데, 요거는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인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료시설 하면은 병원, 의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정신병원 이게 별로 어감이 안 좋으니까 정신의료기관 이렇게 판단해요. 정신의료기관. 요거는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의자시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3번은 라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했습니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위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위원 우리 이제 소방 관련 법에는 무슨 기술위원, 심의위원, 뭐 시험위원, 출제위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쭉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뭐 다 비슷하게 나와요. 다 비슷하게 하는데 소방기술사, 소방관리사, 뭐 공무원이 뭐 계급이 얼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게 아주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하나 구분해야 될 게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석사학위자냐 박사학위자냐 이런 게 나와요. 석사학위자냐 박사학위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술력만 확인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석사학위자예요. 석사학위자. 근데 시험과 관련된 경우에는 박사학위자입니다. 시험과 관련된 경우는요, 박사학위자입니다. 박사학위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소방기술심의위원회니까 석사학위는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학사학위였기 때문에 랍은 틀렸고요. 랍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교육기관에서 얼마를 근무했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 뭐 보통 이제 시험위원 같은 경우는 뭐 교육기관 대학에서 무슨 조교수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직급이 나와요. 또 공무원 같으면은 지방소방위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기술심의위원회는 그런 게 안 나오고요. 근무 업무 경력, 종상 경력 이게 나와요. 그게 전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 근데 이제 가번하고 나번하 보면 3년 나오니까 어떻게 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소방시설 관리사하고 소방기술사. 요거는 항상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답은이고, 그 밑에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화재 조사의 실시 시기로서 옳은 것을 했습니다. 화재 조사는 언제부터 하느냐 하는 겁니다. 화재 조사는 언제부터 하느냐 하는 건데요. 먼저 그 화재 조사를 하는 목적. 화재 조사는 이제 어디에서 하고 왜 하느냐, 그죠? 화재 조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화재 조사를 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뭐 화재 조사하게 되는데 과학 수사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죠? 경찰에서 하는 화재 조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화재와 관련된 피의자 근거, 불낸 사람이 누구냐,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에서 하는 화재 조사는 어떤 거냐면 불이 왜 났느냐, 어떻게 하니까 불이 잘 꺼지느냐, 이런 거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할 때는 화재 예방적 데이터 축적입니다. 예방적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화재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화재 조사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여기는 이제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화재 조사를 하죠. 그럼 이제 이 화재 조사는 이제 우리는 소방에서 이제 하는 화재 조사인데, 소방에서 하는 화재 조사는 예방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나누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화재 조사는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를 구분해요.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 원인 조사는 불이 어떻게 났느냐? 그리고 어떻게 번져갖고, 그리고 어떻게 껐느냐? 뭘 가지고 껐느냐? 이런 것들을 쭉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원인 조사예요. 그 다음에 피해 조사는 뭐냐면은 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 피해는 사람이 얼마나 다쳤고 재산 피해는 얼마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명, 재산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피해 조사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조사들은 불이 언제 났느냐 이런 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재 조사는 언제부터 하느냐? 소화 활동과 동시에 합니다. 불을 끄는 것과 동시에, 소화 활동과 동시에 화재 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소화 활동과 동시에요. 그래서 소화 활동과 동시에 실시한다. 나번이 맞고, 그러면 소화 활동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소화 활동은 각지 시점부터 이루어져요. 각지 시점. 각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사실을 소방관서에서 인지한 시점이죠. 그럼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 119 신고를 하죠, 그죠? 그럼 소방서에서 이제 화재 신고 접수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뭡니까? 화재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소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각지 시점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화재 조사 실시 시기, 그게요, 뭐 그냥 이론적 내용이 아니고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설해 보면은 화재 조사의 방법 등 해서 기본법, 소방기본법 규칙 제11조 1항에 그 밑에 있는 조문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공부하려면은 그 조문을 다시 찾아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부 문제 갑니다. 6부 문제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기준. 요거는 이제 소방시설 공사법에서 나오는데 감리원을 이제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니다. 연면적 20만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기술사 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설해 보시면은 1호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특급 감리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특급 감리원 중에서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경우예요. 1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급 감리원 배치하면 됩니다. 이거는 기술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기술사가 없어도 특급 감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호는 뭡니까? 고급입니다. 고급 감리원. 4호는 뭐예요? 4호는 중급입니다. 중급. 자, 그 다음에 5호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급입니다. 초급. 6호도 뭡니까? 초급입니다. 초급. 자, 그래서 초급. 이렇게 이제 전부 6가지가 나와 있어요. 6가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사가 감리해야 될 대상을 한번 봅니다. 자,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20만 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연면적 20만 제곱미터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는 소방시설 설치법에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소방에서 말할 때 면적 규모가 제일 큰 게 연면적 20만입니다. 연면적 20만부터는 엄청나게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얼마요? 40층입니다. 40층인데 이거는 지하층을 어때요? 포함합니다. 지하층을 포함합니다. 자,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공사 현장이다. 그러면 이제 특급 감리원이 배치가 돼야 되고 그 특급 감리원은 뭐예요? 기술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면적 20만 이상, 그 다음에 지하층 포함해서 40층 이상의 대상의 감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됐고, 그죠? 그럼 가번에 보면요.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된다. 그죠? 문제가 없는 거고. 자, 그럼 특급 한번 봅니다. 특급은 연면적 3만 이상입니다. 연면적 3만 이상. 3만 이상에서 20만까지겠죠. 20만 미만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에서 40층 미만이 되겠죠. 그죠?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죠? 작아야 되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특급 감리원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특급 감리원.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보면은 나번에도 보면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일 때는 소방기술사 배치하니까 그거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에 보시면은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이니까 특급이 있어야 되죠. 그죠? 특급이 있어야 되니까, 답은 또 문제가 없어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특급에서 아파트는 뭐 안 됐습니까? 제외한다.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아파트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제외되는 이유는 많이 설명했고, 이건 아파트가 제외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한번 봅니다. 3호에 가보시면은, 고급이 하는데, 3호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물, 분무 등 소화설비. 물, 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거.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거. 또 연면적 3만 이상인 아파트 현장. 연면적 3만 이상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급이 있어야 됩니다. 고급이 있어야 되는데, 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였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연면적 20만이 되거나, 지하층을 포함해서 40층이 되면은 무조건 특급이죠? 근데 그거보다 규모 작을 때는, 저 기술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작을 때는 특급인데, 여기는 아파트를 뺀다 그랬어요. 그죠? 아파트를 빼요. 만약에 아파트가 요 규모에 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사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파트가 요 규모에 해당하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요 규모에 해당할 때는요, 고급이 있으면 됩니다. 고급이. 고급이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분무등하고 제연설비 나오는데, 물분무등은 소화설비죠? 소화설비인데, 물분무등 하는 것들은, 우리가 소화설비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소화기구가 있고, 소화전이 있고, 스프링클러가 있고, 그게 아닌 게 다 뭐예요? 물분무등이죠. 그게 아닌 게. 그럼 이 물분무등은 대체로 어떠냐면은 약탱크가 있고요. 펌프가 있고요. 헤드가 있고요. 자동 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소방시설 중에서 시스템이 어때요? 복잡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급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에 보시면은, 연면적 5천에서 3만, 지하철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거, 요건 누가 있으면 돼요? 중급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5천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일 때는, 별표 1, 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원. 그죠? 그 다음에 지하구도 뭐요? 초급 감리원. 그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는데, 지금 이제 정답은, 라번이 틀렸어요. 그죠? 라번이 틀렸는데, 연면적 5천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 하면은, 요거 뭐가 있어야 돼? 고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초급 감리원 했기 때문에, 그게 틀렸습니다. 고급이 아니라 중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뭐 외워야 되는 건데, 요게 이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여기 연면적 20만, 그 다음에 3만, 그 다음에, 3만이 때 고급이고요. 한 칸 건너뛰어서 뭐가 나옵니까? 5천 나오잖아요. 그죠? 5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는 이제 어떻게 가요? 40층, 16층에서 40층.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16층 미만이죠. 그죠? 그래서 5천 16층, 3만, 5천 미만 16층 미만, 3만에서 20만 16층에서 40층, 이거는 20만 이상 40층 이상. 그래서 20만 3만 5천, 40층 16층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되겠고, 이거 5천에서 3만까지죠. 그죠? 3만까지고.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 소방시설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소방시설업. 우리 소방관련법에는, 업이라고 나오는 게요, 전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먼저 이제 방금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시설업 이렇게 하는데, 시설업, 요거는 소방시설 공사법에서 나오죠. 시설업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뭐가 있어요? 설계는 이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게고, 그 다음에 설계한 것을, 공사하는, 설치하는 게 뭡니까? 공사업이죠, 공사업. 그 다음에 설계 도서대로 설치를 하는지 아닌지 보는 게 뭡니까? 감리업이죠, 그죠? 요거는 소방시설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다른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방염업. 우리 방염 공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관리업이 있어요, 관리업. 요거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와요. 그래서 전부 업은 이렇게 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 답이 들어가겠죠? 그죠? 딱 그렇잖아요. 답은요, 랍은 소방시설 관리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갑니다.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방염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염업을 하는 자를 방염업자라 그래요. 방염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방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의 확산을 막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나 해가지고 방염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곤란해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끔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도지사가 방염업자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제대로 장비를 갖추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을 하려면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등록을 딱 하게 되면요, 시도지사가 누가 방염업자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뭡니까? 등록이라는 절차입니다. 그럼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면요,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염업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요건만 갖춰서 등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뭐가 가능하냐? 방념업 등록에 따른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여기에 관한 법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어때요?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양수할 수도 있고요. 합병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법률적 절차에서 어때요? 그런 승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위 승계가 되었을 때는 역시 A라는 사람이 등록해서 B라는 사람이 지위 승계한 것을 시도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신고를. 그 방념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한 방념업의 지위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신고는 누구에게 할까요? 등록했던 시도에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가 뭐예요? 방념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이게 누구예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죠? 시도지사에게. 신고라고 하는 절차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신고라는 절차는 신고를 하면은 받아주면 신고가 수리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행정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일방적 절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허가라는 것은 허가 신청을 하면요. 허가되었다라고 다시 처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면은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니고 뭐예요? 상방적인 거죠. 그래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신고는 아주 간단한 절차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벌칙을 하고 나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 관계인은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선임을 해야 되고, 자, 이거 이제 조금 더 봅시다. 우리는 요 얘기 많이 했는데 소방기본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뭐라고 그래요? 소방대상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소방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특정 소방대상물. 이 중에서 규모가 큰 것들은 특급, 좀 작은 거는 1급, 더 작은 것은 2급 그래가지고요. 특급, 1급, 2급 해서 요 경우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돼요. 소방안전관리.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뭐라고 하느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그래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렇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에 해당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관계인은 누구예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잖아요? 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정해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선임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요, 뭐라고 나온 거예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럴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뭐 외워야 되겠죠, 그죠?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300만 원 이하 벌금.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자, 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누가 실시하는가 했습니다. 그죠? 이 소방안전교육사라고 하는 것은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교육사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어디에서 교육을 하느냐 하면은 유치원, 어린이집. 아까 어린이집은 어때요? 영유아 보육법이었고, 그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근거법률이 틀렸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초등교육법이 적용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중등교육법이에요. 대학은요, 고등교육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뭘 하느냐면은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뭐라고요? 소방안전교육사라 그래요. 소방안전교육사. 그래서 이 소방안전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안전교육사 시험은 누가 실시하는가 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에게는 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안전교육사 제도는
우리가 여러 안전사고가 이제 발생하면서, 안전교육을, 경험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 정도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뭔가 체계적으로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만은 역시 똑같은 문제인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시험을 시행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배출해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제도가 활성화되고요.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돈이에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 국가적으로도. 근데 이제 돈이 있으면 이제 이런 문제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겠죠. 그죠? 자, 10분까지 했는데 이번 시간에 일단 10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네.